2021년 9월 넷플릭스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어권 드라마가 1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같은 해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차트 정상을 차지했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적인 결과일까요? 지금 전 세계는 한국 콘텐츠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예능, 심지어 게임까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를 통해 함께 울고 웃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사로잡은 걸까요? 왜 지금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한류를 단순한 운 좋은 성공으로 치부하지 않겠습니다. 한류의 이면에 숨겨진 구조와 감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성공 요인을 명확하게 밝혀내고자 합니다. 한류란 무엇일까요? 한류, 코리안 웨이브. 1990년대 후반 중국 언론이 처음 사용한 이 단어는 한국 대중문화가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드라마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겨울 연가는 일본에서, 대장금은 아시아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류는 아직 지역적인 현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로 아시아, 특히 문화적으로 유사한 국가들에서의 반응이 컸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 K-팝 팬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시청자들이 동시에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류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유행이 아닌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0년대의 한국은 문화 콘텐츠 산업의 후발주자였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시장 규모, 할리우드와 J-팝이라는 거대한 자국 콘텐츠조차 해외 콘텐츠에 밀리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가였을 뿐 문화를 수출하는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역설적인 기회가 발견되었습니다. 작은 시장 규모는 오히려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해외 시장을 지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수 시장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기에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해야 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문화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구축과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적인 콘텐츠, 즉 스토리가 필요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감정입니다. 사랑, 좌절, 노력, 연대 등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슬픔을 느낄 때는 가감없이 눈물을 흘리고 분노를 느낄 때는 거침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기쁨 또한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할리우드 영화 속 영웅들은 대개 냉철하고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현실적입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시청자들은 이러한 주인공들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공감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기훈은 전형적인 영웅과는 거리가 멉니다. 빚에 시달리는 그는 실패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기훈을 응원합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지만 현실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콘텐츠는 영웅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닌 고도화된 시스템입니다. 어린 나이에 선발된 연습생들은 수년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노래, 춤, 외국어, 표정 연기, 카메라 응시 등 모든 요소에 대한 완벽을 추구합니다. K-팝 시스템은 1%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함을 자랑합니다. K-팝은 음악의 퍼포먼스를 결합하고 퍼포먼스에 스토리를 더했으며 스토리에 세계관을 부여했습니다. 하나의 곡이 아닌 하나의 우주를 창조한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 시리즈는 단순한 앨범이 아닌 하나의 서사입니다. 각 곡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뮤직비디오는 이야기를 이어가며 팬들은 그 안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K-팝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벽한 시스템은 동시에 가혹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이 문제는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빠른 전개 속도를 자랑합니다. 16부작 드라마는 할리우드 시리즈 3시즌 분량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담아냅니다. 첫 화부터 흥미진진한 사건을 배치하여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강렬한 감정선을 자극합니다.
또한 다양한 장르를 융합하는 시도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로맨스와 스릴러, 코미디와 사회 비판 등 이질적인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결합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법정 드라마인 동시에 성장 드라마이며 사회적인 메시지 또한 담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생충은 코미디로 시작하여 스릴러로 끝맺습니다. 관객들은 웃다가 울고 울다가 분노합니다.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능숙함이 한국 서사의 강점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작은 시장 규모 덕분이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었기에 과감한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고, 성공할 경우에는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는 서로 다르지만 감정은 보편적입니다. 브라질 사람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한복이 무엇인지, 김치가 어떤 음식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인공이 슬퍼하는 모습에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이는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의 힘 때문입니다. 부모와의 갈등, 사랑과 이별, 돈 때문에 겪는 고통, 꿈을 향한 노력 등은 번역이 필요 없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한국 콘텐츠는 한국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의 이야기를 한국적인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SNS와 스트리밍 서비스의 발전 또한 한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는 콘텐츠가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배급사, 방송국, 번역, 더빙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 어디든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막은 자동으로 제공되며 팬들은 직접 번역하여 공유합니다. 세계는 연결되었고 이야기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유튜브는 K-팝의 날개가 되어주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전 세계에 동시에 공개하고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팬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리액션 영상을 제작하고 커버 댄스를 선보이며 이러한 활동은 다시 확산됩니다. 넷플릭스는 드라마 시장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과거에는 드라마가 국내 방송 후 몇 달 뒤에야 해외에 소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전 세계 동시 공개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공개 후 4주 만에 1억 1천만 가구가 시청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190개국에서 동시에. 플랫폼은 단순한 유통 경로를 넘어 글로벌 동시 소비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뉴욕, 서울, 상파울루의 시청자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면을 시청하고 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한국적이어서 성공한 거 아닌가요? 단순히 한복을 입거나 김치를 먹는다고 해서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성은 형식이 아닌 태도에 있습니다. 감정에 솔직하게 접근하는 태도, 완벽한 완성도를 추구하는 태도, 장르의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 기생충이 세계를 사로잡은 이유는 한옥이 등장해서가 아닙니다. 불평등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전세계 팬들을 얻은 이유는 한국어로 노래를 불러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고민과 성장을 솔직하게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인 진정성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진실된 것을 알아봅니다. 꾸밈 없는 이야기에 반응합니다. 한류를 만들어낸 것은 제작자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팬들입니다. K-팝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응원봉을 흔들고 생일 광고를 게재하며 SNS를 통해 아티스트를 홍보합니다. 외국어 자막을 직접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달성한 것은 팬덤의 조직적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스트리밍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음원을 구매하며 차트를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는 맹목적인 추종이 아닌 애정을 바탕으로 한 협업입니다. 아티스트는 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팬들은 아티스트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드라마 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원 클라스 OST가 마음에 들면 플레이리스트를 제작하여 공유하고 명장면을 편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팬들이 곧 마케터가 되는 것입니다. 팬덤이 콘텐츠를 성장시켰습니다. 팬덤 없이는 한류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렬할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입니다. 연습생 시스템은 완벽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가혹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연습실로 향하지만 데뷔조에 합류하는 경쟁률은 수백 대 1에 달합니다. 데뷔에 성공한다 해도 성공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과로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아이돌들은 하루 3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며 스케줄을 소화하고 드라마 제작진들은 밤샘 촬영에 시달립니다. 완성도를 위한 희생은 개인의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외모 관리 압박, SNS 악플, 사생활 침해 등 성공한 아티스트조차 이러한 시스템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류의 긍정적인 면모만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만들어낸 성과는 분명하지만 그 시스템이 사람들을 소진시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한류는 세계 문화 지형을 변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문화가 중심에서 주변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세계로. 하지만 지금은 작은 나라의 이야기가 세계를 움직입니다.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 인도 영화 RRR, 나이지리아, 음악 아프로비츠 등 문화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류는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한류가 증명한 것은 시장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훌륭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많은 나라의 콘텐츠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류 이후의 세계는 더욱 다채로워질 것입니다. 한국은 그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한류는 특별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공감을 솔직하게 다루었기에 세계인들에게 도달할 수 있었고, 완벽한 완성도를 위해 노력했기에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며, 팬들과 함께 성장했기에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문화 콘텐츠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진정성, 완성도, 소통.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든 세계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에 반응하고 있나요? 그 이야기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요? 한류는 계속될 것입니다. 형태는 변화하겠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 그것이 문화의 힘입니다. 세계는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당신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